오늘 영상의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코스피와 코스닥의 일봉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요 파란 21 이평선도 이렇게 월요일 날 돌파를 하고, 그리고 요 241 이평선마저 강하게 돌파를 한 코스피의 강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코스닥 일봉 차트를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코스닥의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이러한 모습이죠. 야, 코스피는 파란 21이평선도 돌파하고 241이평선도 돌파를 했는데, 코스닥은 21이평선을 머리를 맞고 그대로 밀려버리고 추가 하락까지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일봉 차트로 봤을 때 유사한 위치에 와 있으려면은 코스피는 지금 241이평선 이것도 돌파하고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코스닥도 여기에 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한 국가의 코스피와 코스닥이라는 이런 시장에 따라 일봉 차트도 이렇게 함께 움직임이 나타나는 이런 커플링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은 디커플링,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렇게 온도차가 심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주제의 내용이 이 코스피와 코스닥의 심한 탈동조와, 어려운 단어죠. 이 디커플링, 영어로 하면 디커플링은 왜 일어나는가? 디커플링이란 단어도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야, 신문 기사에서 미국 시장은 오르는데 국내 시장만, 우리나라만 떨어진다. 그러면은 미국 시장과 디커플링 됐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방향을 다르게 가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이제는 디커플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통 뭐 한 국가에서 영향을 받는 다른 국가들도 그 국가와 함께 경제 상황이 움직인다. 이랬을 때는 우리가 커플링이라고 그러는데, 다르게 움직일 경우에는 우리가 디커플링, 탈동조화라고 우리가 부르면서 신문 기사에서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많잖아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미국 증시가 막 오르는데 최근에 국내 증시는 막 떨어졌죠. 그래서 계속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된 국내 시장, 뭐 이런 기사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번 일주일 동안은 이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방금 살펴본 일봉 차트와 같이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생각은 뭐냐면은, 코스피가 오르니까 코스닥도 따라 오르겠지. 그렇죠? 뭐 뒤따라 오르겠지. 그리고 하락하는 코스닥, 떨어지는 종목들, 싸다고 느껴지는 종목들을 매수를 하며 공략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코스피는 계속 오르고 코스닥은 계속 떨어지죠. 그러면 또 실망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코스피 중에서도 코스피라는 주가지수가 상승하는데, 코스피에 속한 많은 종목들은 왜 하락하거나 오르더라도 상승폭이 작은가? 주가지수가 오르면은 많은 종목들이 함께 동반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상이 또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랬을 때 투자자들의 생각은 코스피 주가지수가 상승하니까 코스피 종목들도 오르겠지. 야, 공략하자. 그런데 현실은 코스피는 올라도 내가 공략한 종목들은, 또는 많은 종목들은 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실망감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지난 한 주 동안 상당히 극심하게 눈에 보였던,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매매를 하기가 결과론적으로는 쉽지 않았던 그런 한 주로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현상을 나타나게 된 가장 첫 번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코스피와 코스닥이 완전히 다른 움직임, 그리고 코스피가 상승하는데 많은 종목들이 함께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내리거나 보합을 만들거나, 오르더라도 상승폭이 상당히 미비하거나,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이 주가지수라는 것은 코스피에 속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승이냐 하락이냐에 따라 주가지수도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 영상에서도 좀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항상 우리가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의 움직임을 잘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것이 그 시가총액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종목들의 움직임이 주가지수를 흔들어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최근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래도 다행인 것이 삼성전자와 이 SK 하이닉스가 꾸준한 상승을 보여줬죠. 그렇죠? 이렇게 종목으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월요일 날 5.3%를 상승으로 한 주 내내 이렇게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SK 하이닉스도 좋은 모습이 나왔죠.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이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데 순위로 보면은 1순위, 2순위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리고 요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비중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현재 15%, 코스피를 100으로 봤을 때 15%, SK 하이닉스는 6.62%, 합치면은 거의 몇 프로입니까? 22%. 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으로도 코스피에서 5분의 1을 그렇죠? 몇 프로입니까? 22%. 22%를 차지하는 게 요 두 종목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요 두 종목이 강하게 상승하거나 오른다면은 우리 코스피 지수를 크게 움직일 수도 있고 또 얘네 종목으로 상승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 종목들이 막 하락하더라도 코스피라는 주가지수는 크게 하락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워낙에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볼까요? 알테오젠 5.36, 에코프로비엠 2.98, 에코프로 2%.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을 크게 좌지우지하는 종목들은 거의 없는 거죠. 그죠? 수많은 종목들이 분산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코스피와 코스닥의 이런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종목들의 비중, 이러한 것들이 지금 시장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상승 흐름을 만들면서 코스피 지수를 이끌다 보니까는 이 나머지 종목들 상승폭이 미비하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종목들,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예전부터 잘하던 패턴이 뭐냐면은 주가지수를 받쳐놓습니다. 주가지수 크게 하락하지 않도록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매수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나머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막 매도를 하죠.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지수 안 빠지고 오르는데 이 종목들 그동안 강했던 종목들 막 떨어지네. 그때 또 막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 물량을 개인들한테 넘기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예전부터 많이 있었던 부분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투자자들의 생각, 요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코스피가 오른다고 코스닥도 그대로 오를 것인가?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죠.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코스닥 2차 전지주들이 강세를 보일 때 또는 코스닥 제약 바이오 신약 제약 바이오주들이 강세를 보일 때는 오히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강한 모습을 보였죠. 그렇죠? 이처럼 지금처럼 코스피가 강하다고 해서 코스닥이 반드시 함께 동반 상승할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고 반대로 코스닥이 상승한다고 코스피도 오를 것이란 이런 생각이 우리가 해서는 꼭 그럴 거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방금 살펴봤듯이 이처럼 시가총액이라는 이런 상황을 이런 종목들을 끌어올리면은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이라는 양대 시장이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코스피가 상승하는데 내 종목이 코스피에 속해 있거나 또는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니까 코스피 종목 오르겠지. 이러한 단순한 생각을 갖다가는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을 끌어올림으로써 지수를 위로 올리고 내릴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것이 외국인과 기관이 다른 종목들을 팔아먹기 위한 그런 지수를 받치는, 지수의 하락을 제한시키는 그러한 역할도 할 수 있다라는 점. 이것은 언제든지 우리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항상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얘가 이러니까 쟤도 저럴 것이다, 그러한 생각은 항상 조심스럽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